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김민지 한의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가려우면 긁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긁을 때 생기는 가벼운 통증 자극이 가려운 감각의 전달을 억제해 일시적으로 덜 가려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부를 긁을 때 우리 피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긁으면 우리 피부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직접적인 결과로 피부 장벽이 손상됩니다. 이 그림은 우리 피부의 단면입니다. 피부는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위에 SC라고 적혀 있는 각질층이 가장 바깥에 있고 그 바로 밑에 과립층이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란 다양한 자극원들이 피부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피부의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피부의 최상층에 있는 각질층을 주로 의미합니다. 그럼 각질층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과립층에는 각질 형성세포가 있고 이 세포가 각질층으로 옮겨가면서 각질세포가 됩니다. 각질 형성세포가 각질세포로 변하는 과정에서 각질 형성세포 안에 있는 과립이 터져 나옵니다. 각질층에서는 이 과립 안에서 터져 나온 물질들과 지방질 같은 다양한 물질들이 각질세포 사이사이를 메우고 있습니다. 마치 각질이란 벽돌을 지방질과 각종 물질들이 시멘트처럼 고정시키고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각질세포 주변의 다양한 물질들이 각질층의 각종 대사를 조절하면서 일정한 환경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피부를 긁게 되면 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피부에 좋지 않은 결과를 주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수분 손실의 증가입니다. 앞서 표피에서는 피부의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물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부를 긁으면 이런 지방질을 비롯한 여러 물질들에 영향을 주게 되어 수분 손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수분의 손실이 늘어나면 각질층의 유연성이 줄어들고 천연 보습 인자들의 형성이나 작용에도 악영향을 끼쳐 수분이 더욱 부족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수분의 손실은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고 각질이 들뜨게 해서 피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또 수분이 부족해지면 피부의 산도가 변합니다. 원래 피부는 약한 산성을 띠는데요. 수분이 부족해지면 산도가 낮아지면서 각질층의 주기가 빨라지고 각질이 많아집니다. 또 피부의 산도가 낮아지면 가려움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되고 약한 알칼리성을 띠는 세균들을 막아내는 역할의 기능도 떨어져 가려움과 외부의 자극에 취약하게 됩니다. 두 번째, 피부 장벽의 손상은 우리 피부 방어막의 역할을 약하게 만들어 피부가 외부의 자극에 더욱 취약하게 됩니다. 아까 피부가 벽돌이 올려진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피부의 산성도가 낮아지면 각질 사이사이의 구성 성분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각질층 구조가 무너지고 틈새가 생깁니다. 그 결과 그 사이로 외부의 자극 물질들이 쉽게 들어오게 되고 수분도 더욱 증발하게 됩니다. 또 과립층의 붉게 타이트 정션 TJ라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피부를 긁으면 이 기관을 손상시키는 물질이 피부에서 분비됩니다. 각질층이 1차적인 방어막을 담당하고 있었다면 TJ는 2차적인 방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런 기관이 손상된다면 피부의 보호막 역할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인들의 결과로 실제로 환자들이 피부 병변을 많이 긁으면 세균 등으로 인한 2차 감염이 쉽게 나타납니다. 2차 감염이 오면 극심한 가려움과 감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2차 감염이 오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셔야 해요. 긁으면 이렇게 피부의 수분이 많이 부족해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의 방어막 기능이 저하되는데요. 긁는 것의 결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손으로 긁으면 염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림을 볼까요? 긁거나 자극온들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각질세포에서 인터루킨 33, TSLP, 인터루킨 25 등의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지 않은 다양한 물질들도 분비하죠. 이런 물질들은 피부의 면역세포들을 자극해 염증 반응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가려움을 느끼는 신경에도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가려움을 더욱 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면역세포들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체액성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T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럼 T세포에서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더욱 분비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면역세포들을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T세포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직접적으로 피부 장벽을 더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긁으면 가려움을 느끼는 신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TJ 기억나시나요? 피부신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TJ 밑으로만 분포합니다. 하지만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신경이 이 TJ를 넘어 피부 표면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왼쪽의 건강한 피부에 비해 오른쪽의 아토피 피부에서 녹색 선들이 확연하게 점선을 넘어 분포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신경입니다. 표피까지 신경들이 많이 자라나 있어요. 이 그림만 보면 긁어서 신경이 자라난 것이 아니라 신경이 자라나서 가려운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피부 장벽에 가벼운 손상을 주어 수분의 손실을 일으켰을 때 신경이 자라나도록 하는 신경성장인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신경성장인자란 신경이 자라나도록 하는 인자인데요. 보통 피부에서는 성장 억제인자와 신경성장인자가 균형을 이루어 신경이 무분별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그 결과로 신경성장인자가 늘어나면서 균형이 깨지고 신경이 자라나게 됩니다. 신기한 점은 실험에서 피부 장벽의 손상으로 수분 손실이 많은 곳에 연고등을 이용해서 수분의 손실을 막아주면 이 불균형이 빠르게 다시 회복된다는 점이에요. 피부 장벽과 수분의 유지가 피부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피부를 긁으면 안 되는 이유, 이제는 확실하게 아셨나요? 첫 번째, 피부에 수분이 많이 부족해지면서 건조해지고 더 가려워진다. 둘째, 피부의 방어막 기능이 저하되면서 외부의 자극물질에 더 예민해지고 더 가려워진다. 게다가 감염의 위험까지 더 심해진다. 셋째, 염증 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염증이 심해지고 피부가 가려워진다. 넷째, 신경이 더 자라나서 가려운 감각에 더욱 예민해진다. 결국 더 가려워진다. 긁으면 일시적으로 가려움이 덜해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가려워지도록 부추기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긁지 않고 피부를 잘 보호해야겠죠. 조금 힘들어도 피부는 긁지 않기로 약속해요.